이렇게 다우지수까지 함께 상승 흐름에 올라탄 미증시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볼게요.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가파르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지표가 더욱더 걱정되는 지표가 나오면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면서 오늘 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내용과 함께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신규 실업수당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는데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26만 4천 건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속 실업수당 건수는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인 현재 193만 9천 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CPI 데이터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8월 금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3%가량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실생 환율과 민접한 전체 CPI는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올 들어 가장 커다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차와 신차 가격은 물론 의류 가전제품 가격이 올랐고 특히 항공료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식료품, 휘발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인 생활비 압박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비스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물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가장 높게 나온 물가 지표로는 현재 중고차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1%가량이나 상승하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주거비가 0.4%, 에너지 자재와 가솔린이 각각 1.7%와 1.9%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압력을 줬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물가 지표가 견고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금리 인하를 시장이 확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고용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CPI와 함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현재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보다는 경기 둔화 위험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주가의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킹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의 킹메이커로 불리면서 미국 젊은 보수층을 이끌던 찰리 커크가 행사 도중에 총에 맞아서 숨졌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극심한 이념 갈등이 낳은 비극적인 정치 테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10일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아메리칸 컴백 무대에 오른 찰리 커크가 청중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가 한 청중이 총기 난사범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커크가 답변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총상이 울렸으며 바로 이제 커크가 목을 겨냥해서 맞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수사당국은 범인 약 190m 떨어진 인근 건물 옥상에서 커크를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단 한 발로 특정 인물만을 노렸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를 추정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소식이라고 전달이 됐고요. 비극적인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SNS를 통해서 위대하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라면서 미국에서 청년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깊은 애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31살인 찰리 커크는 18세의 나이에 터닝포인트 USA라는 청년 보수 단체를 설립하면서 정치계에 등장했고 세련된 연출과 팟캐스트 통해서 젊은 보수층을 결집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의 결정적인 한 1등 공신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이번 피살 사건을 두고 미국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 양진영 모두에서 한 목소리를 추모와 함께 정치 폭력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으며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150건에 해당하는 정치적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더 큰 폭력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인 스티브 미란 백악관 수석 경제고문의 연준 이사 지명 안건이 상원 3인 이사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기준으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스티브 미란 지명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를 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면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었습니다. 미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내년 초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인준 과정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만 미란 지명자가 연준 이사로 확정되더라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무급 휴가 형태로 겸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이런 것들이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사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미란을 지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임자를 계속 찾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추후 14년 임기가 보장되는 다른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었고요. 이번 인준 같은 경우는 연준의 장악력을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라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이 이 해임 조치에 일시 중단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쿡 이사의 해임이 최종 확정되고 스티브 미란 지명자가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7명의 연준 이사 가운데 4명을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채우게 되고요. 이는 미국 동아정책 향방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